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주실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오늘도 저희 전문가들에게 정말 빗발치게 많이 들어오는 음. 질문과 고민 중에 하나를 꼽았는데요. 어, 내 보험 안 좋으니 자꾸 바꾸라고 하는데 정말 바꾸는 게 좋을까요? 라는 고민입니다. 누가 그렇게 자꾸 바꾸래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누가 그래요? 누가? 과연 누가 이렇게 자꾸 바꾸라고 할까요? 그러니까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주로 바꾸라고 이렇게 권유하는 건 아무래도 판매자 입장이겠죠. TV에 나오는 보험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봤거나 보험 설계사분들에게 내 보험이 잘 돼 있는지를 점검을 맡겨봤을 때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보험이 이게 예전 보험이라서 너무 안 좋아요. 더 저렴한 실손이 있으니까 갈아타세요. 보험료를 많이 내시니까 싼 보험으로 바꾸세요. 요즘에 좋은 신상품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꼭 가입하셔야죠.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내 보험을 진짜 바꾸는 게 좋은지 아닌지 헷갈리실 때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내 보험을 바꾸게 되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기준들을 제시해 드릴 거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저희가 그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드리죠. 보험이라는 거 지금 당장에 뭔가를 내가 받는 게 혜택을 얻는 게 아니라 언젠가 닥칠 상황에 대비하는 보장을 받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상황이 되어보지 않고는 내 보험이 지금 괜찮게 가입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시급하게 바꿔야 되는 보험인 건지 보장이 지금 넉넉하게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턱없이 부족한 건지 이런 거 모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나보다 더 잘 알 것 같은 사람이 그거 바꿔야 돼요. 지금 거 되게 별로예요. 그러면 당연히 휩쓸리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판단은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보험을 자신이 직접 파악을 해 두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가입을 전제로 설계사를 만나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미 가입하고 있는 보험들의 진단을 받아보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험들을 파악하시기 위해서 설명을 들어보시라고 저희 전문가분들을 만나보셔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자, 오늘도 내가 스스로 내 보험 좋은지 나쁜지 전문가 만나기 전에 가볍게 진단이 가능한 팁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니까 스스로 체크 꼭 한번 해보시고요. 내 보험 나쁜 보험이네 하시면 더 늦기 전에 도움 요청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먼저 내 보험 바꾸는 게 좋은지 나쁜지를 한눈에 쉽게 알 수 있는 체크 포인트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나눠 두 가지 내용을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네. 첫째, 바꾸게 되면 향후 낼 보험료가 줄어드는가. 둘째, 바꾸게 되면 내 보장이 늘어나는가인데요. 어쩌면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러네요. 당연하게도 보험을 바꾼 뒤에 보험료 당연히 적게 내고 보장은 늘어난다면 내가 가입해둔 보험을 바꾸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일단 이 두 가지 내용만 잘 체크하셔도 보험을 바꿀 경우에 오히려 향후 낼 보험료가 늘어나고 보장이 줄어들게 되는 보험 권유를 싹 무시하실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당연히 바꾸시면 되겠죠. 그런데 세상 일이 이렇게 쉽기만 하진 않죠. 가령 바꾸게 되면 보험료는 줄어드는데 보장이 안 좋아진다든가 또는 보장은 좋아지는데 보험료가 늘어날 때도 있겠죠. 그게 문제입니다. 저렴한 보험료와 늘어난 보장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때야 뭐 결정 쉽죠. 근데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만 쫓아가야 된다. 그럴 땐 이제 이 토끼를 과연 잡아야 되는가. 이제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럴 때 이제 전문가분들이 필요한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바로 그 부분이 이제 저희 전문가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일 텐데요. 가성비 비교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일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보험을 바꾸게 되면 보험료가 줄어든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갱신형으로 바꿔서 오히려 향후 보험료가 늘어나게 될 때도 있고요. 또 보장이 좋아진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반대로 보장 범위가 줄어드는 측면에 대한 설명은 못 받았을 때도 많습니다. 맞아요. 네, 아무래도 보험 변경을 추천하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목표가 판매다 보니까 보험을 바꾸게 되었을 때의 단점은 아무래도 좀 축소하고 장점만을 부각해서 설명을 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렇죠. 누군가가 진짜 내 입장이 돼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또 점검을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우리 동키 여러분은 믿음직스러운 우리 전문가 분들이 계시잖아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 근데 이렇게 말로만 설명을 들을 때는 잘 알 것도 같거든요. 근데 혹시 전문가분들이 두 분이 상담을 하신 사례 중에는 이렇게 예전에 가입했던 보험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네, 당연히 많죠.
저희가 보장 분석을 진행하는 원칙은 보험료는 보다 저렴하게, 보장은 빠짐없이 적절하게가 이게 원칙이므로 기존보다 보험료는 낮춰드리고 빠진 보장을 채워드리는 사례가 많긴 한데요. 그중 몇 가지 사례를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기존 325 유병자 간편보험에 가입했다가 최근 355 유병자 간편보험으로 변경했던 케이스죠. 네, 그렇군요. 유병자 간편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주셨습니다. 저희 방송 애청자분들이 아마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유병자 간편보험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유병자 간편보험은 상품 이름 그대로 병력이 있으신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인데요. 그렇죠. 이게 앞에 숫자가 중요하거든요. 325, 355. 맨 처음 3이라는 숫자는 3개월 내에 새로운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한 적이 있느냐. 두 번째 숫자인 2는 2 또는 5는 2년 이내 또는 5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이 있었는가입니다. 마지막 숫자 똑같은 5는 5년 이내에 암이나 뇌나 심장질환처럼 중대한 질환이 있었는가인데요. 당연히 325보다 355라는 조건이 더 까다로운 심사 기준이기 때문에 325 보험보다는 355 보험이 보험료가 더 저렴하겠죠. 그렇죠. 더 오랜 기간 동안 입원이나 수술이 없었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네.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유병자 간편보험이라는 상품이 맨 처음 출시됐을 때는 325 조건밖에는 없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가입하셨던 유병자분들은 선택권 없이 무조건 325밖에는 가입이 안 되셨었죠. 근데 최근에 이 355 유병자 간편보험이 출시됨에 따라서 기존 내가 325로 가입했었는데 요 355 유병자 간편보험으로 바꾸는 게 유리한지 여부에 관심이 많이 모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2년 동안에 내가 입원한거나 수술을 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에만 초점이 맞춰졌었는데 2년이 아니라 5년 동안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그 경우가 새로 생겨났다. 더 좋은 상품이 생기게 됐는데 내가 가입했던 상품을 유지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바꾸는 게 유리할지 궁금하신 분들도 당연히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좋을지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뭐 어떤 게 유리한지는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예전에 부부가 함께 325 유병자 간편보험에 가입했던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두 분의 변경 과정이 조금 달랐습니다. 먼저 부인분의 경우는 쉽게 판단이 섰거든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사례였던 거죠. 즉 기존의 15만 8천 원의 보험료가 355로 바꾸니까 12만 1천 원대로 낮아짐에 따라서 향후 납입할 보험료도 630만 원 정도 줄었고요. 총 보험료가? 맞습니다. 그리고 뇌혈관, 심혈관 보장도 기존에 비해서 더 강화되었죠. 그러니까 보험료와 보장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므로 355 상품으로 바꾸는 게 당연히 유리한 경우였죠. 네, 반면에 남편분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예,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325 상품과 동일한 보장일 경우에는 보험료가 줄어들지만 네. 뇌혈관과 심혈관 보장을 강화하게 되면은 월납입 보험료는 떨어지지만 향후 납입할 보험료도 살짝 올라가게 되었거든요. 주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보장은 늘어나지만 보험료도 함께 높아진다. 이럴 때는 가성비 고려해야 된다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예, 이럴 때는 보장과 보험료 중 어느 부분에 무게를 둘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일단 이 부분은 과거 325에 가입하셨을 때부터도 뇌혈관하고 심혈관을 조금 더 가입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325 상품이 처음 출시됐을 때는 아쉽게도 뇌혈관, 심혈관이 1,000만 원밖에는 못 들어가던 시절에 가입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355 상품으로 변경할 때는 보장의 무게중심을 더 두고 뇌혈관, 심혈관 보장을 각각 2천만 원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예, 보험료가 살짝 올라가는 비중보다는 보장이 늘어나는 게 가성비가 더 좋기 때문이었죠. 이렇게 각자가 뭘 더 원하는지 각자 원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서 가성비 있게 이렇게 변경을 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김세훈 전문가님? 네, 이번에 말씀드릴 사례는 정말 단골 손님이죠. 정말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요. 1세대 혹은 2세대 옛날에 가입한 실손보험을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4세대 실비가 더 싸니까 이 바꾸는 게 유리한지 이런 질문입니다. 맞아. 이 질문 진짜 많이 하세요. 저희 돈키호테에서도 그래서 몇 번 다뤄드렸던 주제이기도 하죠. 1세대, 2세대 실손 가입을 하고 있는데 월 납입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된다. 이거 4세대 실손으로 변경하는 게 유리한가요? 라는 질문을 누군가 했다. 유리할까요? 어때요? 네, 역시 이번에도 사례와 함께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이번에 준비한 사례에는 모녀가 나오는데요. 어머니는 한 40대 정도셨고 딸이 10대였습니다.
함께 2세대 실손에 가입하고 있었던 분들이었는데요. 네. 보험회사에서 계속 4세대 실손으로 갈아타십시오라는 연락이 와서 저희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경우였습니다. 일단 어머님의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바꾸시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이유는 어머님의 실손은 이 CI 종신보험에 실손 특약의 형식으로 실손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었고요. 따라서 월 보험료가 21만 원이나 나가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월 10,000원대의 보험료가 책정이 되었죠. 그죠. 예, 보험료가 무려 20만 원 가까이나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약 형태로 들어가다 보니까 굳이 필요 없는 CI 종신보험까지 함께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4세대 실손으로 바꾸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 않습니까?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했을 때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2세대 실손보다는 보장 금액이 좀 줄어들잖아요. 자기 부담금이 커지니까. 네, 맞습니다. 주디 점점 이제 보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쌓이신 것 같은데 따라서 이렇게 이때 바꾸실 때도 가성비 비교를 반드시 해야죠.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갖고 있는 2세대 실손을 유지하면서 내가 탈 보험금이 더 큰가 아니면 좀 싼 4세대 실비로 전환해서 아끼는 보험료가 더 큰가를 봐야겠죠. 2세대 실손은 자기 부담금이 10%인데 4세대 실손을 전환하게 되면 자기 부담금이 20% 또는 30%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어머님의 경우에는 현재 편찮으신 데도 없고 가입한 뒤 한 번도 병원을 가신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병원을 자주 안 가시는구나.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앞으로 미래의 일은 알 수가 없으나 자기 부담금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매달 기준 20만 원, 1년에 240만 원의 보험료를 세이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부담금이 늘어나는 부분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판단이 있었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는 게 보다 유리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하느냐 마느냐의 기준은 병원을 자주 가셔서 실손 청구를 많이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요게 또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대신 딸의 경우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어. 네, 어릴 때 가입했던 어린이 보험에 실손 특약의 형식으로 가입이 되어 있긴 한데 적립보험료까지 모두 더해서 월 보험료가 3만 원밖에는 되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 현재 3만 원의 보험료를 초과해서 올라가게 되겠지만 굳이 지금 먼저 변경을 하더라도 보험료를 절약하는 금액이 자기 부담금이 늘어나는 부분보다 크지가 않고요. 그렇죠. 게다가 딸의 경우에는 몇 년 전에 성조숙증으로 진단을 받아서 현재 처방제 등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고 있으므로 당분간 2세대 실손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게 되는 50대쯤의 나이가 되었을 때라도 언제든 실손은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전문가님들과 함께 살펴봤듯이 같은 시기에 가입한 실손보험이더라도 나이가 몇 살이냐 그리고 또 보험료에 따라서 또 질환 등의 치료 내용에 따라서 유리한지 불리한지가 바뀐다고 합니다. 자꾸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래요. 어떡할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전문가의 도움 받아서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요. 바꾸시는 게 유리하겠네요. 지금 이러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바꾸시는 게 더 낫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확실하게 꽝꽝꽝 내려주는 전문가들의 도움 받으면 얼마나 마음이 좀 편안합니까? 자, 실손 변경에 대해서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또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네, 이번에도 역시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제 보장 만기가 70세나 80세로 보장 기간이 짧게 가입되어 있는데 이런 보험들이 있는데 100세 만기로 바꾸는 게 유리할까요? 이런 질문이죠.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시죠. 예전에 가입을 해서 보장 기간이 짧은 그런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 지금이라도 100세 만기 보험으로 다시 가입을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뭐 이번 케이스에도 역시 무자르듯이 어떤 게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는 어렵죠. 어떤 형식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이번에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50세 여성분이었는데 예전에는 만기가 짧았으니까요. 젊은 시절 2가지 보험에 가입을 했거든요. 두 상품 모두 80세 만기였는데 속 안에 정작 내용들은 달랐거든요. 하나의 상품은 20년나 80세 만기 비갱신이었고요. 다른 상품은 5년마다 갱신형이면서 80세까지 만기가 되는 거죠. 네, 이럴 때는 비갱신형 상품은 되도록 유지하면서요. 갱신형 상품은 비갱신형 100세 만기로 변경해 주시는 게 향후 보험료를 적게 납입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갱신형 상품은 당장 지금 납입하는 보험료의 부담은 좀 적지만 노후까지 유지하기에는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 상승폭이 상당히 컸거든요. 따라서 비갱신형 상품은 유지하면서 이 상품에서 빠져있는
뇌혈관과 심혈관 그리고 부족하게 되어 있는 암 진단금을 보완하며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조정을 해주면서 갱신형 상품은 해지하는 것이 향후 보험료를 적게 내면서 보장을 강화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보장 기간이 짧게 가입되어 있는 상품들이라고 하더라도 보장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또 이게 갱신형이냐 비갱신형이냐 요거에 따라서 유지를 할지 변경을 할지 다르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 말씀하신 대로 무 자르듯이 무조건 해지냐 유지냐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변경하기 전에 전문가의 점검을 반드시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보험 대신 이걸 차라리 저축으로 바꾸는 게 유리한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보험을 가입했다가 이거를 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정확히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만큼 보험을 가입한 셈치고 차라리 적금처럼 저축하는 게 더 유리한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저 이거 하나는 알 것 같아요. 어제 우리 했던 치아보험이 그런 사례였거든요. 네. 맞습니까? 네. 네, 이번에 방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당황하셨죠? 어떻게 치아보험. 하셨습니까? 저희가 준비한 사례가 바로 치아보험 사례인데요. 마침 어제 얘기 동기 방송에서 나눴어요. 했더라고요. 네. 물론 모든 치아보험이 이런 사례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만 보험증권을 자세히 보시거나 본인 보험료를 간단히 계산하시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0대 중반의 남성분이었는데 매달 5만 원을 납입하는 치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임플란트를 할 때 50만 원을 받고요. 크라운, 브릿지 이런 건 30만 원. 뭐 그밖에 발치, 치수 치료, 세라믹 등등은 한 1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었죠. 그러니까 임플란트 50만 원이 제일 컸던 거예요. 네. 자, 이 상품을 10년 갱신 80세 만기의 상품으로 가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주디, 이 상품은 가성비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일단은 보장 금액도 괜찮은 것 같고 매달 5만 원이면 비싸지도 않은 것 같아서 괜찮지 않을까? 10년 갱신이니까 저 같으면은 10년 동안 딱 들고 10년 동안의 치료 싹 다 하고 해지할 것 같아요. 네, 아쉽게도 그런 마음으로 가입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네, 제가 마음이 좀 아프거든요. 안 되는구나. 그러면 안 되는구나. 단순하게 비교해 보시면 매달 내는 5만 원의 보험료와 임플란트 50만 원의 보험금을 비교하시는 거죠. 정확하게는 내가 낼 보험료의 총량과 보험금을 비교하는 게 맞겠죠. 이 상품 매달 5만 원을 납입하니까 10년간 총 납입하는 보험료 한 600만 원 정도겠죠. 꽤 크네요. 그럼 내가 10년간 50만 원이니까 임플란트 12개를 넘게 해야지 내가 낸 보험료보다 많이 받게 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네, 그럴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치아보험 가입한 셈치고 이 돈을 저축해냈다가 치과에 갈 때 사용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요? 차라리 혼을 내십시오. 임플란트를 12개라니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 하실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뭔가 이렇게 관점을 바꿔서 생각을 하니까 가성비가 좋은 보험이 뭔지 그렇지 못한 보험이 뭔지 요 구별이 딱 쉽게 되는 것 같네요. 또 다른 경우 뭐 있습니까? 저축이 더 낫다. 네. 이런 계산법은 대부분의 보험에서 역시 쉽게 적용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치매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20년 납 매달 7만 원 정도를 납입한다면 총 납입하는 보험료가 1,6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경증 치매에 걸렸을 때 보험금을 500만 원을 탄다면 이런 치매보험은 매우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주의하실 게 방금 말씀드린 치매 보험의 경우에는 경증 치매가 아니라 중증 치매 보험금만을 강조하면서 판매하는 사례가 많다는 거죠. 예전에 치매보험 특집에서 저희가 다뤘던 치매보험 맞아요. 특집에서 다뤘듯이 경증 치매가 아니라 중증 치매일 경우 즉 CDR 척도 3점 이상에 해당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급 조건이 매우 까다롭죠. 따라서 중증 치매 보험금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실제 보험금 받을 확률은 경증 치매가 훨씬 높겠죠. 그래서 치매보험을 가입할 때는 총 납입하는 보험료와 중증 치매 보험금이 아닌 반드시 경증 치매 보험료와 보험금과 비교하시는 것이 올바른 비교법이겠죠. 받을 확률이 희박한 보험금과 보험료를 비교하면 안 되고 실제로 받을 확률이 높은 보험금, 그러니까 치매보험을 비교하자면 중증 치매가 아닌 경증 치매 보험금과 비교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지금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분들이 쉽게 예를 들어주신 거고 실제 가성비 비교를 할 때는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어떤 보장이 어떤 범위까지 지급이 되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들을 땐 쉬운데 내가 직접 내 거를 하려면 가성비 비교가 쉽지가 않아요.
예, 당연합니다. 그래서 임의로 개인이 해지나 조정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꼭 전문가의 꼼꼼한 점검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하겠죠. 진짜 별표예요. 근데 꼭 저희 동키 여러분도 그렇고요. 문자창으로 보면 꼭 그러세요. 저 이번에 해지했는데 잘 해지한 건가요? 저 이번에 가입했는데 잘 가입한 건가요? 하기 전에 좀 물어봐 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 그러니까 점검을 먼저 받고 나서 아 이거는 별로다. 이거는 해야 된다. 이거는 필요하다. 라는 부분을 전문가에게 먼저 조언을 들으시고 그리고 내가 먼저 스스로 파악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움직이시면 참 좋을 텐데 이미 일은 다 벌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거 수습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게 참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그리고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다음에 물어보시면 이게 진짜 수습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그러지 마시고 뭔가 지금 상황에서 뭔가 수습이 굉장히 가능할 때 굉장히 쉬울 때 그럴 때 물어봐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5만 원의 저렴한 보험료로 암 진단금 5천만 원을 보장받으시면서 보험료가 20년간 한 푼도 오르지 않습니다. 이런 상품은 20년 후에 20년치 보험료가 한꺼번에 오르는 갱신형 상품이라는 뜻이죠. 보험을 바꿀 때 이런 함정에 빠지는 걸 피하고 싶다면 꼭 전문가의 점검을 먼저 받아보세요. 네. 둘째, 보험 점검만 제대로 해도 숨어있는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20만 원의 보험이 10만 원의 보험보다 꼭 보장이 2배로 좋지는 않거든요. 나에게 맞는 보장과 숨어있는 돈을 찾을 수 있는 보장 분석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재무고민 상담소 시간이었고요. 김수영 전문가와 윤선혁 전문가 금사빠 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